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그리고 향후 주가의 움직임, 시나리오, 주가의 급등 시점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월가의 기관들이 보고 있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자, 현재 180불대인데요 1년짜리 목표 주가입니다. 골드만삭스 220달러, UBS 225달러, 웨드부시증권 315달러, 모건스탠리 345달러.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340달러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테슬라의 모멘텀 좋지 않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월가에서 보고 있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평균 225달러예요. 1년 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죠. 현재 가격에서 19%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높은 PER, 상승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PER 현재 60배죠. 자, 이 PER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 분들이시라면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주요 기업 PER, 엔비디아 35배, 마이크로소프트 33배, 애플 28배, S&P 500 같은 경우 현재 약 20배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무조건 비싼 거냐?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기업의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면 높은 PER은 정당화된다. 이게 바로 PEG의 개념이죠. 피터 린치가 사용했던 PEG. 이 테슬라의 높은 PER이 정당화가 되고 더 높은 PER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즉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 주식 향후 6개월 동안 시장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전체 자산의 시총 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현재 1위 금, 여기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2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5위까지 올라왔어요. 심지어 기존 시총 1위 애플조차 3위로 밀려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파란색 주가와 S&P 500 지수의 흐름, 점차 벌어지는 이 간극을 보면 AI 모멘텀이 현재 증시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인지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조차 자산 시총순위 10위권으로 들어옵니다. 전기차 판매 본업도 부진하고 AI 모멘텀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테슬라.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 테슬라가 지금 시총 10위로 밀려났습니다. 비만약 치료제 일라이 릴리에도 밀리는 수모를 겪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매그니피센트 7에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슈퍼6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시총 변화에서 테슬라가 가지는 위상, 그리고 이익의 모멘텀, 트렌드의 변화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럼 주가 반등 시점은 도대체 언제가 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테슬라는 성장주죠. 금리 인하에도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하락하던 이 CPI, 물가가 다시 지지부진, 하락 흐름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금리 인하가 3월에서 5월이 아니라 다시 6월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건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준의 비둘기적 태세 전환, 악재를 덮는 대선 호재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반등했다는 부분, 다행인데, 성장주인 테슬라에는 어쨌든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주가 급등에 필요한 원동력, 중장기 모멘텀인데 이게 언제 실현될 것이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기차 모멘텀, 그냥 전기차 제조업체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리고 AI 모멘텀을 지닌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 시간차가 필요하다. 게다가 지금은 본업인 전기차조차 성장이 부진해지면서 주가 또한 하락하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현재까지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 전기차 모멘텀 위주로 같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분명히 중장기적인 모멘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충전소 플랫폼뿐 아니라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모멘텀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 전에 큰 주가 성장의 시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선반영해서.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일단 본업인 전기차 세계 1위를 중국 업체 비아디한테 뺏겼어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성장률 또한 차이가 나죠. 게다가 2024년 차량 인도율 그 자체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 주력 매출 분야가 이렇게 추세의 둔화가 보여진다면, 자,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넘게 나 있는,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난 이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중장기 모멘텀이 차근차근 준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봇 설계 시스템 기술자 채용 시작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채용 공고에 대량 생산 업무를 언급했다는 거죠. 본격적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생산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
자, 이런 모멘텀들이 테슬라를 순수 전기차 업체에서 그 이상 AI 혹은 플랫폼 이런 기업으로 탈바꿈 시켜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충전 규격, 충전 표준 또한 북미 충전 규격을 평정했다. 이제 북미 시장 주도하는 5개 자동차 메이커 모두 테슬라식 충전 표준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자율주행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 이 자율주행 또한 어느 순간 급격하게 지금 현재 챗 GPT를 포함한 이런 오픈 AI, 사실 이렇게 사람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런 AI 플랫폼이 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빨리. 자율주행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렇게 선형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죠.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자, 그럼 테슬라의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 먼저 맥점 구간, 제가 180달러 말씀드렸죠. 현재 맥점을 담그고 올라와서 188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 모멘텀, 이게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중장기 모멘텀이 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은 올해는 어렵다. 내년일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중반기에서 하반기까지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보였다가 폭발적인 주가 성장은 뒤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1차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올해 중반기 5월달 부근까지 약 230에서 240달러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크게, 강하게 더 치고 나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중장기 모멘텀에 의한 폭발적인 상승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폭발적인 상승 3분기 이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지금은 다음 도약을 위한 매수 준비 구간이다. 테슬라가 망하는 것 같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본업인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중장기 모멘텀들을 봤을 때 현재 테슬라가 받고 있는 PER 60배, 그것도 이렇게 저점 구간인데도 60배라는 거죠. 이 멀티플이 지금보다 더 높게 부여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중장기 모멘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업인 이 전기차 또한 저가 모델들을 양산함으로 해서 좀 더 공격적인 매출 확산이 필요하다. 이 시점 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치평가의 대가로 손꼽히는 다모다란 교수, 이분이 지금 테슬라 180달러에 샀다 깜짝 고백을 했는데, 일단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현재 엔비디아는 비싸다, 하지만 애플, 테슬라는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21년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잘못 잡았다가 큰 욕을 먹었죠. 그 목표 주가에서 몇 배가 더 올랐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근거를 들어서 적정가치 계산을 하는데, 실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들, 이거를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주가가 본인이 그때 계산한 가격보다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유동성의 힘,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부분이 다소 누락이 됐거나 과소평가됐던 부분이 있던 거죠. 하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하시는 이 다모다란 교수조차 180달러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인다,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두 군데 나눠서 분할 매수하던가, 여기서 매수 가져가던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80에서 끊고 판 물량을 아래에서 다시 잡는 방법. 일단 현재 자리가 좋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거가 나의 근거여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유튜버나 전문가의 근거로 내 소중한 돈을 맡기시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만의 근거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테슬라 주가를 어떻게 여기서 잡고 목표 주가를 왜 여기로 봤는지, 그리고 급등 시점을 왜 나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요. 공부가 어렵다면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